하나 여쭤볼게요. 네. 오다가 보니까 하얀색 넘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차들은 왜 하얀색이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데. 네. 자, 영업용 번호판은 왜 필요한 거냐면은 남의 물건을 내가 배송을 해주는데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이때 그 허가권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용 번호판이 허가권 그 자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회사에 내 물건을 내가 직접 배송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영업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인데 화물차에다 짐 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오셨는지? 어제 잠깐 말씀드린 현장에서만 지금 30년, 28년, 정확히 29년째 일했어요. 네네네. 회사가 저쪽 화성? 독점리 쪽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일단 따라가기가 좀 너무 멀기도 하고 왕복 안양에서 1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대 가는데 알아보니까 없어요. 과장급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봤더니 나이가 40대 중반 이하예요. 저하고 한 띠동갑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농차를 불려서 썼던 3.5톤 윙바디 사장님이 저 운전하는 거 이제 보더니 제가 냉동 탑차 10바레트짜리를 한 4년을 넘게 했거든요.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막 일은 많이 없다 보니까 공장장인 제가 이제 직접 했었거든요. 4년을 했는데 그걸 보시고 추천을 해주시고 여기도 알려주셨어요. 운전 잘하는데 차라리 공장장 그만하고 운전을 해라. 그냥 갈 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띠동갑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과장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부터 받아보고 전혀 이제 아무것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유튜브도 계속 며칠 봐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3.5톤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이나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화물 운송 자격증 따셨다고 하셨나요? 그것도 그분이 따라 그래서 땄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만 하시면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에는 3.5톤부터 4톤 요걸 이제 하나의 차로 봐요. 3.5톤은 이제 현대 거를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4톤은 이제 타타데오의 더 센 요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그냥 개인 콜발이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콜발이 하시는 분들은 카고 아니면 윙바디 차량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카고일까요? 윙바디일까요? 날개 옆에 열리는 거. 그건 이제 윙바디라고 하는 거고요.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파레트 기준으로 요즘에는 8장에서 12장까지 적재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기본 3.5톤 화주들이 부르는 거는 8장 기준으로 많이들 부르세요. 여기서 10장, 12장은 내가 추가로 치면 더 실을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큰 톤수의 차량들까지도 짐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장단점은 서로가 다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장짜리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12장보다는 10장짜리가 조금 인기가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용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차도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뭐예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영업용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영업용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명의로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수회사에 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오다가 보니까 하얀색 넘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차들은 왜 하얀색이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데. 자, 영업용 번호판은 왜 필요한 거냐면은 남의 물건을 내가 배송을 해주는데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이때 그 허가권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용 번호판이 허가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회사에 내 물건을 내가 직접 배송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영업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인데 화물차에다 짐 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하면 그 콜을 이렇게 했을 때 벌이가 괜찮은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일은 자체는 내 개인 사업자를 내서 개인 사업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시면 좀 질문이 편했을 텐데 내가 할 일은 있습니까? 이 차를 사가지고 내가 혹시 일이 없어서 노는 일은 없나? 자, 그런데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는 단가가 좀 내려가고 경기도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화물차 뿐이 아니고 모든
모든 면에서 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개판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는 일이 있냐 없냐. 왜냐면 내 차를 사는데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더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벌어가시는 거고,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은 그만큼 일이 없는 거고. 이쪽 일을 한 지 한 10년이 지금 조금 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봐요. 차를 사서 뭐 1톤이 됐던 뭐 큰 차가 됐던 차를 사서 6개월 동안 딱 보는데, 6개월 동안에 뭐 적응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쭉 나가시는 거고. 코로나 터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많이 됐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개인 사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이거 화물차 하면은 그나마 좀 버티시는데, 직장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상담 많이 해보고 다 이제 조사도 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의 직장 상사도 있고, 그리고 내가 꼭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큰일 나겠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시다가 자유가 된 거예요. 개인 사업자 되고 이제 내 차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하던 말던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물론 집에 사모님이 계시면 사모님이 이제 잔소리는 하시겠지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3개월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거예요. 아, 뭐 술 한 잔 먹고 피곤하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나가면 계속 안 나가요. 그런 분들이 아, 화물차 일이 없네, 돈이 없네, 그런 말씀들은 다 거기서 나와요. 진짜 그래요. 그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계획을 잡고선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돈을 버시거든요. 그 뭐냐면, 자, 이건 내 개인 사업이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시간 정해놓고 퇴근하는 시간 정해놓고 비가거나 노는 나가시는 거예요. 일이 있든 없든,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나가시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런 분들은 일단 나가면은 뭐 하나라도 하니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되면 또 그게 수입이 점차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돈을 잘 버는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나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내가 그런 유혹에 안 빠질 자신 있으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 거의 3.5톤 기준으로 1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대한민국 어디 가서요 1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물론 망하면 안 되겠지만은 일반 식당들 망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얘도 나중에 팔게 되면은 그 차량에 대한 감가 손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식당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걸 비교해보면은 세 발이 뛰죠. 네, 맞아. 그쵸. 그러니까 이만한 또 일은 없어요. 그래서 더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뭐 내가 이거 때려치면 뭐 좀 몇백만 원 손해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실 것 같으면 저는 반대 많이 합니다. 제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상담 몇 마디 딱 나눠보면은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반 점쟁이처럼, 아, 저분은 6개월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겠다, 차 판다, 팔러 오겠다, 이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좀 부지런하시면, 또 이제 집에 처자식이 있으신 분들이 또 그나마 조금 잘 버티시고. 아, 저는 이제 좀 절박해서. 아, 좋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 현장에서만 안전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요새 좀 고민이 많거든요. 월급 받고 30년을 살았는데 심정 이해하죠. 갑자기 운전을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그건 한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이걸 직업으로 제가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긴 한데, 그래서 요새 계속 여기 이거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환장하겠나 봐요. 퇴사는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했어요. 아, 퇴사하셨어요? 그럼 빨리 이거는 저거는 리든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직업이 빵이거든요. 30년을 빵을 했으니까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주변에 지인들도 많이 망하고, 경기 근방에 대형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했다가 이것저것 수급 안 되고 자재비 인건비 올라가니까 문 닫더라고요. 1, 2억 가지고 되겠냐고요. 시작하는데. 그리고 혼자 할 수도 없고 직원도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내 인건비 따먹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부를 하면 대출금은 나가겠지만은 직원들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가는 편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보겠지만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손실은 없으니 하시면 이게 여기 낫기는 한데. 불과 40 전만 해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큰 데서 막 100명 되는 데도 공장장도 해봤고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제가 50 넘으니까 안 와요. 전화가 나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랬더니 이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이스즈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겠네요? 잘했대요, 저한테.
아 잘한대요. 내가 운전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내고 4년 반을 하니까, 그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니까 저 위로는 강원도 춘천까지 갔거든요. 네. 밑으로는 대구 양산까지 가고 네. 저희 물건을 가지고.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걸 보더니 이 정도면 정말 운전 잘하는 측에 속하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는 조금 낮게 좀 시작을 하시는 거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을 해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시작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집사람하고 얘기만 잘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는 하고 싶거든요. 네. 갑자기 운전을 업으로 한다고 하니 자기는 상상을 안 해봤다.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자영업을 할 줄 알았지. 네. 운전을 직업으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다. 이제 그래서 오늘도 오기 전에도 아침에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 됐건 나는 확고하다. 사모님들은 화물차 하신다 그러면 10분이면 10분 다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 위험하다고. 네네. 네. 네가 잘해도 들이받을 거 아니냐고. 네네. 제가도 그랬어요. 네. 그럼 저만은 화물차들이 다 죽냐. 그래도 일단 상담을 해보고 이걸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됐어요. 어디 가서 여쭤볼 데가 없었는데, 네.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네네.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